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38살 주부입니다. 27살에 8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27살에 8년 다닌 직장을 그만뒀으면 19살부터 일한 거네요. 그러네요. 진짜 예. 일을 열심히 했네. 쉬고 싶은 생각에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쉰 날이 1년에 3일 휴가 플러스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1일,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1일, 심한 독감에 걸려서 1일, 총 합해서 27일 쉬었네요. 진짜 열심히 사셨네.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치유할 겸 여행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되었다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 아름다운 자연에 빠져 해외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거의 끝나갈 쯤 영주권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워킹 올 때 가져온 돈이 남편과 저 둘이 합쳐서 80만 원이 전부였던지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갓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었고 저는 전 재산을 털어 집을 매매하는 바람에 여유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농장, 공장 등등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광산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에서 비자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스폰을 해주겠다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 일도 못하고 법무사 비용만 600만 원을 날리고 허무하게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아 다시 학생 비자로 입국하였고 남편과 저는 더 아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주에 70시간씩 알바로 일하며 요리 학교를 다니고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고 과제도 하며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풀타임이 필요했지만 이력서를 내도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자이고 너무 마른 체격 때문인지 158cm에 40kg. 진짜 마르셨네요. 번번이 면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도 100곳 넘게 이력서를 낸 것 중에서 정말 어렵게 풀타임으로 직장을 갖게 되었고 주에 60시간 넘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방에는 여자 동양인 저 혼자였고 다들 키 180, 190이 넘는 건장한 남자 외국인들만 있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메뉴 개발에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받게 되었고 6개월도 안 돼서 한 섹션의 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호주에서 이런 일 좀 있었잖아요. 외관상의 큰 부상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그 아시안 계열 그 묻지마 폭행 많잖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한 공포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했다가 받을 불이익에 쉽게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던 중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손목에 부상을 입고 결국 팔목 수술을 하고 회복이 더디어 1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과 불안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 이유도 모르고 급기야는 패닉 증상도 나타나 병원에 실려가길 여러 번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왜 눈물이 나겠어? 힘드니까 나지. 그렇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게 힘든 게 당연한 거 이거는요. 남편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하고 1년을 저의 혼자만의 공간에서 지독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저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극심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불안장애, 호흡곤란, 식욕감퇴 플러스 심한 약 부작용 등 다행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산재로 인정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상담가 치료를 통해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틈틈이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올려주신 동기부여 영상, 사연 등을 열심히 보고 마음을 많이 추스렸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다이어리 적고 또 다음날 영상 하나 보고 스트레칭하고 사실 저는 폭행 사고가 있기 전에는 16년 동안 매일매일 다이어리 적고 스트레칭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딱 아까 27살에 8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싶은 생각이 딱 요 문장 읽으면서 범인은 아닌데 딱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인은 아닌데 딱 그 느낌이 요 문장 읽으면서 오거든요. 맨 처음 읽었을 때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쉰 날이 8년 동안 27일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도 뭐가 이렇게 안 돼서 돌아와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된 게 많지 않았는데 또 안 되고 그다음에 70시간 했는데 60시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묻지마 폭행 인종차별적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이분도 살면서 27살까지는 한국에만 계셨으니까 진짜 인종차별이 남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외국 생활을 안 해보면은.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한테. 하고 있지. 최악의 레이시스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있지. 그런 거를 이런 분들이 귀한 사연 보냈을 때 제가 좀 어필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가 중요한 문제인데 잘 모르고 심지어 하고 있다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여러분 고령화 저출산 하면 결국에는 인력 필요하면은 동남아 분들 더 많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은 이미 여러분 저는 일본을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일본 가보면은 밤에 많은 편의점들은 다 베트남 분들이 하고 있대요. 일본도 포기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완전 레이시스트예요. 우리는 완전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를 이렇게 같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런 귀한 사연이 도착했을 때. 돌아가 보면은 했거든요. 하루하루 조금씩 티나진 않지만 힘을 내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 목록 만들기,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기, 메일 답변하기, 전화 받기 등등. 그전에는 이것들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용기 내어 이른 아침 혼자 동네를 20분간 뛰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정이 벅차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집 앞 20분 산책이 저에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었으니까요. 오늘은 전자책을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소개해 주신 책 저도 읽어보려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은 언젠가 그 발자국이 저의 길이 되어주겠죠? 다음에 주에 손목 재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 잘 이겨내 보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가 저에게 힘을 줄 거거든요. 저 응원해 주실 거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고약가님이랑 같이 안 했으면 나 이거 울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은 우리가 다행히도 이분한테 완전 맞춤형 책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니까 아마 문화상품권으로 입력해서 해외에서 책 구매가 될 거예요. 예? 안 되면은 아마 이거 어디다 파시면은 파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는데 그거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벨라마키 작가 책 읽으면 돼요. 완전 그냥 상황이 완전 똑같아요. 그 벨라마키 작가도 진짜 이렇게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상황이 완전 똑같아서 이 진짜 뭐 맨 처음에 1분 걷기 막 5분 걷기 막 이런 걸로 가슴 벅차 올라오고 똑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벨라마키 작가를 진짜 내 친구처럼 생각하고 따라 했을 때 그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요거 읽은 다음에 당장 도움이 되는 책이 블루 드림스예요. 이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읽은 다음에 블루 드림스를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조심한 건데 제가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이 있거든요. 트라우마 관련돼서 지금 방금 검색해서 봤는데 이게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엄청 좋아요. 그 뉴욕타임즈 아마도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나라의 뭐 전문의가 이 책 가히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고전이 될 만하다. 근데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좀 더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로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제가 읽지 냉정하게 못했어요. 아직 알고는 있지만 읽어보진 못했다. 근데 이게 평가를 이렇게 봐서 제가 사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고민 진짜 상담 많이 해봤잖아요. 딱 알거든요. 제가 진짜 한 줄 보고 딱 느낌이 오거든요. 범상치 않은 사람인데 딱 진짜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요번만 이겨내면 돼요. 진짜 요번 이겨내면은 웬만한 거 앞으로 진짜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힘든 건 팩트고 진짜 내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불운이 닥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불운이 닥친 건데 그것까지 이겨내면은 저는 인생에서 어려운 건 다 이겨냈다고 봐요. 진짜 좋은 일만 이보다 진짜 바닥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100%라고 또 거기서가 단정은 못 짓겠지만 진짜 이거보다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은 다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일만 남았고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전화위복 진짜 운동을 요번에 좀 이렇게 왜냐면 제가 벨라마키 작가 책을 추천해줬잖아요. 시작하기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거 읽으면서
오히려 운동이 진짜 이 달리기 같은 게 아예 습관이 되면 그건 저는 전화위복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게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정신건강을 좋아지려고 사실 달리기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어때요? 달리기 하면 몸이 안 좋아질까요? 육체적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진짜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라고, 이게 진짜 제가 몇 번을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같이 살펴봐도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벤트에, 뭐 나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좋은 이벤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된 친구가 있는데, 다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다 이래. 막 다 이래. 다 기회라고. 네, 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때요? 너무 좋은 이벤트에 운이, 이분은 부를 말, 그 친구는 이제 큰 운을 맞아갖고, 행운을 맞아서, 막 그런, 막 이벤트에 막 엮이니까, 근데 시샘과 질투도 자기가 인생 막 3, 40년 살면서, 이런 시샘과 질투를 또, 이렇게 중상모략도 있고, 막 자기에 대한 거짓 소문도 막 퍼지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기회라 그랬는데, 저 혼자만, 너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뭐 잘 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요번에 그냥 잘 이걸 헤쳐나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기회가 와서 내 인생 끝났다, 이걸로 내 인생 끝내자, 이따위 생각 너를 가진 순간 너는 인생의 최대의 불운이 닥치는 건데, 이 말 끝내자마자 자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00명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만 그렇게 조언해줬대요. 그러니까 너는 이번 위기, 그 다음에 너는 어떤 기회가 온 거냐면은, 너가 그런 큰 이벤트에 엮였을 때는 남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너 잘 될 수 있는 기회는 아니고, 이런 거가 너 잘 되려고 활용하면은 너는 진짜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거라고. 제가 이걸 1시간 동안 피토하면서 얘기했어요. 완전 반대되는 현상이죠. 우리 오드리님, 아까 여기 이름이 오드리님은 지금 위기지만 이건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진짜 말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친구는 기회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높은 확률로 위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랑 고약가님도 항상 그래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항상 위기로 몰아 넣어요. 이게 잘 되면은 결국에서 여기서 안 되면 그게 그 자체가 위기거든요.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보너스도 줘야 되는데 못 주면 또 그게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기회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 항상 위기라고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냥 결과가 우리가 잘 돼서 행운을 얻고 있어요. 근데 항상 위기. 근데 항상 위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 장착이야. 근데 항상 그 다음에 불운 맞으면은, 불운 맞았을 때, 이거 불운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요번에 빨리 맞아서 다행이다. 이거 내년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진짜 거지. 맨날 그래요.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 불운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맨날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랑은 뭐 상대도 안 되겠지만 다른 종류의 고통이죠. 고약가님 2번 망했는데, 그거는 또 고약가님 심지어 그 카페 망했을 때는 우린 이미 여러분 우리 좀 가까운 분들 아시잖아요. 진짜 가까운 동생한테 배신당해서 망한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고약가님 이제 되돌아보거든요. 저랑 삶을 같이 복귀해보면은 그때 솔직히 좀 잘 됐거든요. 그거 어설프게 잘 됐으면은, 일단은 지금 코로나 왔잖아요. 그쵸? 그게 한 6, 7년 잘 돼서 지금까지 버텼더라도 코로나 때 위기 맞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경제적으로 봐도 그때 어설프게 잘 됐으면은 이만큼 돈은 택도 없게 못 벌자. 그러니까 뭐 우리 좀 뽕키면 내가 너를 못 만났고 너도 나를 못 만났지. 그건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마티즈 뽀개져라 진짜 막 마티즈 안에서 울고 그랬는데, 그게 다 진짜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다니까요. 진짜. 차에서 뭐 엄청 소리 질렀지. 네, 나 막 재연 드라마 찍고 그랬다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태어나야 되니까 차 안에서만 소리 많이 질렀지. 마티즈 뭔제라고, 그거 제일 작은 차인데 그거 마티즈 뽀개질 뻔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도 그런 거 상황은 다르지만 솔직히 이만큼 너무 고통스럽진 않겠지만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걸 겪었고, 항상 위기와 기회를 우리는 맥락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오드리님은 이제 올라간 일만 남았다. 왜냐면은 기울기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문제다. 내가 장담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주변 분들도 아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디님 자체가 그냥 힐링 박스가 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벨라마키 작가도 자기가 이겨냈기 때문에 음, 그런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뛰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느낌 오거든요. 오디님 무조건 해낼 수 있다. 저랑 고약가님이 진짜 이렇게 응원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오드르님 진짜 진심으로 잘 되라고 응원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저번 고약가님이랑 또 다른 상담으로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